오늘 강연하실 분이 지혜의 상자에 넣어놓은 것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깃발이에요. 깃발? 흰 깃발하고 파란 깃발하고 청기백기 아니에요? 청기백기 파비앙 알아요? 청기백기가 뭐예요? 이게 한국에서 하는 게임이에요. 자, 이 청기백기가 오늘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와,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네, 것 같은데. 뭔지도 모르겠어요. 강연자 직접 모시고 들어보는 게 좋겠죠? 오늘의 강연자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뵙고 싶었어요. 오늘 저 교수님께서 지혜의 상자에 청기백기 깃발 넣어주셨는데요. 이제 지혜의 숲이잖아요. 근데 지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인지심리학자들은 굉장히 인간의 사소한 행동이나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감각기관의 그 정보로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내는 걸 좋아하니까 그 청기백기잖아요, 사실 이건. 이거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을 때 파비앙 씨께서는 안 해보셨죠? 저는 처음 봤어요. 네. 오늘 저 이 청기백기 게임을 프랑스로 수출할 수 있는 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네. 한번 청기백기 네. 하나씩 들고 자 의외로 근데 어려워요, 이거. 와, 이거 너무 오랜만이다. 일단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뭐 하는 거예요? 네. 룰 좀 설명해 주세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청기 올려. 청기 올려. 네. 백기 내려. 백기 내려. 네, 청기 내려. 자,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청기 올리지 마. 오, 네. 공공지진. 네, 그리고 백기 내리지 말고 청기 올려.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내리지 마. 다 움찔했는데 이 정도는 봐주시는 거죠? 네, 네. 자, 그럼 조금 빨리 해볼게요. 네,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내려. 백기 내리지 말고 청기 올려. 백기 올리지 말고 청기 내려. 네, 청기 내리지 말고 백기 내리지 마. 와, 너무 헷갈려요. 파비앙 씨, 네, 네. 헷갈려. 네, 네. 이게 의외로 뭐가 어렵냐면 내리지 마, 올리지 마 이게 어렵죠. 특히 인지심리학자들이 봤을 땐 우리 인생 자체가 이렇게 매 순간 청기백기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네. 이런 얘기들을 오늘 좀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청기백기와 지혜 아직 연결이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궁금증을 남겨놓은 채로 강연을 진행하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김경일 교수님께서 오늘 택하신 주제 우리는 왜 지혜를 찾는가? 오늘 지혜의 숲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 책 제목으로 많이 또 지혜가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근데 꼭 제 책뿐만 아니라 최근 서점의 인기 키워드가 좀 있어요. 이런. 어떤 게 있는지 좀 혹시. 저는 서점 자주 들르는 편인데 보통 비트코인, 부동산 항상 베스트셀러 부문에 이렇게 네, 네, 네. 쫙 깔려 있어요. 핫한 네. 분야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그 교수님 책도 자주 보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최근에 서점의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책들에서 많이 제목이 등장한다는 건 결국 그게 시대의 요구사항과 맞물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겠죠. 이게 확실히 90년대보다 2000년대 들어선 지금 지혜라는 키워드가 좀 더 잘 먹히는 건 분명히 있죠. 독자들의 마음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혜를 필요로 하고 지혜를 찾을까?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히려 그걸 초월하는 너머를 향해 가는 약간 이상향적인 개념이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겠죠. 제가 인지심리학자인데 오늘은 제가 한번 인지심리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지혜가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심리학은 다 아시지만 인지심리학은 무슨 심리학인지 혹시 인지심리학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대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수업 마케팅 수업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고객들의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정보들을 이제 취득하고 나서 그걸 분석해서 내리는 뭐 판단이나 뭐 결과 같은 거. 근데 심리학 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상담 심리인 것 같아요. 마음의 어떤 병을 치유해주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그런 거랑 또 다른 거죠? 정말 많이 다르죠. 상담심리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그런 그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이 저 같은 인지심리학자 지나가면 이제 반갑게 자주 이런 얘기 하세요. 이공계 오랜만이에요. 막 이러면서. 사실 맞죠. 왜냐하면 대학원 때 공업수학, 이산수학 다 배우고 생물학이나 아니면 화학까지 다 배워야 되는 전공이 거의 없거든요. 심리학에. 실제로 학문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한테 배웠고 누구를 가르쳤고 이런 것만 쫙 보여주는 일종의 아카데믹, 학문의 족보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인지심리학자들의 이름을 넣으시면 상담심리학이나 뭐 다른 사회심리학 이런 쪽 하신 분들과 분명히 위로 올라가면 달라집니다. 보통은 이제 그 상담심리학 하신 분들은 내 선생님의 선생님의 선생님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 어디선가는 프로이트나 융이나 아들러 같은 분이 나오고요. 한 단계나 두 단계만 위로 올라가면 대부분 철학자가 나오죠. 왜냐하면 결국은 철학이 사람의 마음을 고민하는 학문이니까. 근데 저희는 안 나옵니다. 네,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교수님 수학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수학자도 많이 나오고요. 거의 대부분 물리학자가 나옵니다. 물리학자. 네, 저는 제 이름 넣고 8번 위로 올라가니까 하인리 헤르츠가 나오더라고요. 헤르츠. 네. 아니 심리학하고 물리학하고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학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이 세상의 삼라만상 자연현상들을 숫자로 표현해냈죠. 예, 날씨가 만약에 어제까지 전라남도 광주에 있었던 친구와 그다음에 어제까지 대구에 있었던 친구가 오늘 올라와서 이곳 스튜디오에서 만약에 야 어제 광주 허벌나게 더웠어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구에서 온 친구가 웃기지 마라 어제 대구는 삐깔나게 더웠다. 그럼 허벌나게가 더 더운 건지 삐깔나게가 더 더운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논쟁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제 뭐 광주는 36.2도, 대구는 37.5도. 그럼 대구가 더 더운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연 현상들을 숫자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진보가 일어났고 대비하고 예측하며 시뮬레이션하는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고 측정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주 발칙한 상상을 한 물리학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옛날에 사이코피직스, 정신물리학, 미친 물리학은 아니죠. 정신물리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렇게 듣다 보니까 뭔가 지혜랑 되게 거리가 멀어 그렇죠. 보여요. 그렇게 보면 네, 정말. 네. 사실 지혜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크고 거대하며 그리고 웅장하고 심오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뇌를 이렇게 보면 큰 덩어리가 2개 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눈으로도 절대로 관찰이 불가능한 나노미터 단위의 작은 사이즈의 신경세포 셀, 뉴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이렇게 큰 덩어리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수많은 뉴런들이 서로 이웃하고 관계 맺으면서 또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정신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보는 학문도 있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서 뉴런과 뉴런 사이의 공간에서 돌아다니는 학문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지혜에 대한 혹은 다른 어떤 현상에 대한 아주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는 건 저희들은 잘 못합니다. 근데 무조건 거기엔 반드시 들어가 있다. 요거는 반드시 있더라. 요런 거는 저희들이 제일 잘 꺼내놓죠. 자, 인지심리학에서 보는 지혜의 반대말은 뭘까요? 지식? 지식 정답이에요. 인지심리학에서는 지혜의 반대말 중에 하나를 지식으로 보는 이유는 연결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여기 벽에 꼽은 백과사전들 있잖아요. 브리타니커 대백과사전. 그거는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지진 나면 떨어져서 힘들게 만들거나 아니면 잠 안 올 때 배고 자는 베개 같은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엄청난 지혜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그게 지혜의 원동력이 됩니까? 그걸 읽고 연결해내서 결론과 통찰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게 지혜가 되겠죠. 이걸 지혜라고 부르진 않죠. 브리테니커 대백과 사전 자체를. 결론, 즉 뭐냐? 그래, 그러니까 생각을 여기서 멈추고 행동을 하자.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통찰은 뭡니까? 아, 예전에 없었던 생각을 해내는 것이죠. 네. 그런 두 가지 결론과 통찰을 만들어내면 이제 그게 지혜고, 지식만 가지고는 그게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가끔씩 그걸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지만 혹은 부품이지만 결국은 그것만 가지고는 결과가 절대 나오지 않을 때 그걸 오히려 반대말로 많이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죠. 아,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지혜를 필요로 했을까요? 사실 지혜라는 말은 예전에도 있었죠. 뭐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에도 다 각 문화에 있었는데 언제 유난히 이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가, 요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영어에서는 위즈덤이라고 하잖아요. 이 위즈덤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왔던 시기가 의외로 산업혁명 시기와 많이 또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산업혁명의 정의는 뭐 1차 증기기관혁명, 뭐 2차 전기기계, 3차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인지심리학자들은 산업혁명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기존에 같이 가던 것이 역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산업혁명이에요. 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예. 지금은 사람들이 안 만나는데 더 만나죠. 예전에는 접촉의 양과 대화의 양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만나야 더 많이 대화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IT 디바이스나 정보화 사회는 오히려 물리적으로 안 만나는데 대화가 더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같이 가던 것들이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엄청난 규칙의 붕괴, 그다음에 룰이 깨진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그때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2차 산업혁명. 보통 이제 공과대학에서 전기기계 산업혁명이라고 가르치시죠. 2차 산업혁명은요, 밀도와 면적이 반대로 간 산업혁명이에요. 오티스라고 하는 분이 만들어낸 엘리베이터, 승강기. 이게 2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물건이거든요. 자, 과거에는 200명이 모이려면 100명이 모였을 때보다 2배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엘리베이터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규칙의 깨짐을 느끼게 해줬던 거죠. 그 전까지 우리 인류의 모든 도시는 고층이라는 게 없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더 적은 면적이 필요한 아주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5차, 6차, 7차 무엇이든 우리가 또 미래에 지금 산업혁명이야 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무언가 같이 가던 게 반대로 가는 변화의 시점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 지식은 쓸 수가 없죠. 기존 정보를 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규정해요. 475 더하기 645 이런 문제를 푸는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건 지혜가 필요하죠. 남북 통일하기, 그녀의 마음을 얻기, 그렇죠? 그다음에 아내 몰래 비자금 만들기. 죄송합니다. 네. 이런 문제는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정해지지 않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얼만큼 했는지도 아직 불확실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녀의 마음 얻기, 내가 좋아하는 그녀가 있는데 갑자기 제가 그 앞에 막 재롱도 피고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좀 잘했더니 갑자기 앱에서 그녀의 마음을 얻기까지 17%에서 26%로 상승.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진짜로 그게 가능하다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그때는 지혜가 필요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막막할 때 네. 어디서 출발해야 되고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된 해가 2016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지혜라는 말이 갑자기 나오게 된 많이 회자된 사건이 바로 뭐냐면 구글 알파고 기억나시죠? 예. 네. 우리 이세돌 군요. 이세돌. 바둑을 진 거. 그게 2016년. 논리 연산 게임의 마지막 보루인 바둑에서 우리가 졌거든요. 이런 시점에 지혜가 많이 필요하죠. 저도 그때 굉장히 멍해지더라고요. 예. 많은 뇌과학자, 인지심리학자, 심지어는 전산학자들도 컴퓨터학자들도 아직은 이들구돈을 못 이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지식만으로 안 된다는 생각이 또 든 거죠. 네. 실제로요. 제 책 중에 지혜심리학이라는 책이 2013년에 나왔는데 그냥 완만하게 팔리다가 2016년에 갑자기 구글 알파고
그 바둑 대결 이후에 갑자기 어.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맨날 이제 인공지능한테 인간이 또 지는 일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지고 있나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2016년에 우리가 했던 경험이 뭐냐? 다들 이러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얼 모르는지도 모르고 뭘 알아야 되는지도 불확실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를 때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